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제도권 밖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주십시오.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마이웨이를 선언한 장동혁 대표의 말과 노래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최성 평론가. 네. 자, 어제는 김종혁, 함경우, 오신환 등등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사퇴하라. 지금 너무 민심과 멀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오늘은 71명, 그러니까 25대 71, 한 3배 많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대표 흔들지 말라. 정당하게 뽑은 당대표를 왜 흔드느냐라고 하면서 맞불 성명을 냈습니다. 원외에서도 원내에서도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갈등의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장 대표가 지금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사퇴 지금 이유로 들은 것이 한동훈 전 대표를 쳐냈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의 지지율이 지금 답보 상태라는 것. 이것 외에 그다음에 전륜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더 들어가는데 전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추상적 의미의 이야기지 이게 하나의 정치 행위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지 이게 당대표의 정통성과 사퇴 여부를 구성 요건을 갖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장 대표가 오히려 대표로 취임할 때는 한 75만 명 정도에 있었던 당원이 지금 한 40몇만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어찌됐건 여기 당원이 늘어난 성격에는 일부 이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끌어들어온 당원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장 대표의 그런 어떤 노선에 동조해가지고 입당해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면은 장 대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당의 주인은 뭐 당연히 당원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최소한 당의 공천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일종의 당심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당의 본선이 아닌 경선이라는 거는 일종의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인 만큼 내가 그건 해내겠다는 과정인데 지금 반대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 또 본선은 관전자들의 최대 동원이 승부를 가르는 법이니까 그렇다면 좀 뭐랄까 어떤 전략적 스윙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노선이 당분간 굉장히 충돌을 빚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어찌됐건 당대표의 지위를 흔들거나 사퇴를 이끌어내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봉합을 이뤄내면서 결국 지방선거 체제로 넘어가느냐 이게 관건이지 장 대표의 사퇴는 뭐 지금 규정상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최고위원이 4명이 사퇴하기 하는 그 거리 상황이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번에 최고위원 사퇴를 해도 그것을 보궐선거로 메꾸겠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예. 그래서 저는 봉합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지 사퇴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김지특보. 자,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사건건 당대표 사퇴 요구하며 분쟁을 일삼는 정치는 쉽다. 장 대표는 비겁함이 아닌 당당함과 용기를 선택했다. 라고 주장한 반면에 육선의 조경태 의원은 당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라, 지방선거는 하나만 하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외에서 또 원내에서도 이렇게 붙고는 있습니다만 과거에 그 친윤으로 불렸던 윤한홍 의원이 장 대표 절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고 사선의 김동욱 의원이 정책의장을 사퇴했었고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의원 등이 이제 절윤 등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많은 그 영남의 중진 의원들이나 다선 의원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지금 당이 앞으로 어떻게 되건 또는 100일밖에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승리와 거리감이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도 영남권은 안전지대, 무풍지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큰 착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당대표의 입을 통해서 윤어게인 노선을 채택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표방한 상황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개개인에게 영향이 없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곧바로 또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은 10표로서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당내에서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참회록이라는 걸 오늘 SNS에 게재를 했습니다. 예, 가장 많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스크럼을 짜고 그 관저 앞을 지키자라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그런 분마저도 대통령에게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챙겨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많은 당의 당원들 구성원들이 지금 이 노선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 반대되는 또 당권파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 뭐 동원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겁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저주를 퍼붓는 듯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은 이제는 예. 돌이킬 수 없는 정도.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과연 이번 지방선거를 끝까지 이끌어 나갈 동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데 상당히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제가 조금 전에 앞에 오프닝에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네.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추진하다가 두 가지로 압축됐다는 속보까지 전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떨어지고 상품이 안 팔리면 CEO가 나 혼자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 변화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예. 새로운 상품을 만들든지 주가를 올리든지 성과로서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 당대표 2년 뽑혔기 때문에 계속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과 주주들 같은 경우는 손해보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 당명 개정을 가지고 그동안 이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 과거 끊어내고 우리가 새로 출발하겠다. 그 지점이 3월 1일 날 당명 새로 발표하고 프랜카드 다 붙이고 새롭게 출발하겠다 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었더니 이거 하지 맙시다. 라고 지금 의견이 많아서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당명 개정하지 않기로 지선 이후로 하기로 잠정 결정을 하고 예. 내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지금 민심이 좋지도 않고 지금 당명 개정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 지금 100일 앞두고 당명 개정해서 이 당명이 과연 국민들 전체가 알아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나온 이야기가 무슨 공화를 넣겠다고 그러는데 공화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나마 우리나라의 정당사에서 보면 이런 당명들이 상당히 이게 좀 오염돼 왔었어요. 예전에 박정희 시대 때 민주공화당,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시절의 민주정의당 등등이 보면 결국은 당명과 실제 한 행동이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당명을 다시 끌어와서 지금 공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서야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 지금 이 당명 개정한다고 벌써 몇 달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받고 다 논의 과정을 거치고 저렇게 앞에 당사 앞에다가 지금 했는데 결국 이게 또 무산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당명 개정까지도 못할 정도의 지금 당의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의총에서는 꽤 격론이 붙을 것 같습니다. 예. 당명 개정이 일단은 잠시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전륜 거부. 일각에선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라는 얘기도 또 나왔습니다. 지방선거는 국힘 간판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당명 변경도 미뤄졌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모호하다는 입장이 많이 나오고 어제도 당 내에서도 절연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연하라라는 당 안팎의 사람들을 절연해야 한다. 강한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간 윤 어게인을 외쳤던 고성국 씨, 전한길 씨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을 장동혁 대표가 뒤늦게 밝히면서 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자, 들어보셨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먼저. 친한계의 김종혁 전 최고나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 오신환 당협위원장 25명,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보수가 국민 곁으로 돌아갈 유일한 길이다. 그러자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원외 당협위원장 71명, 더 많은데요? 70명 가까이. 장동혁을 흔드는 행위 중단하라. 당의 정통성을 훼손하지 마라. 장동혁 대표 편을 들고 나선 당협위원장들이 더 많습니다. 원외. 자, 당 내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의 상황 인식이 놀랍고 참담합니다. 절대 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윤 의계인과의 절연을 당 분열로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절연해야 될 대상은 오히려 그들이라는 장 대표의 말은 국민과 절연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탄핵을 반대했던 TK, PK 의원들 사이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자, 송원석 원내대표. 헌정질서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 행위와도 단호히 선 그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냈죠. 정희훈,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TK 의원, 죽으려고 작정.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것도 뻥 차버렸다. PK 의원, 사실상 선거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익명을 요구하거나 속마음을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문제는 아까 70명 가까운 원외 당협위원장 그리고 송원석, 정의용 의원 얘기 들었듯이 누구 하나 대놓고 나서서 장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은 정작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나 친한계 의원을 빼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익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글쎄, 제가 봤을 때 뭐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미 장동혁 대표는 리더십이 상실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가? 명확한 상식적이고 그 긍정적인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그 과정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또 이야기하고 언제까지 이게 될 것이다 시간까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그게 제대로 된 리더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작년에 대표가 됐을 때 이미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은 지금 그 국민의힘은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됐는데 그런데 가장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보다도 더 야당이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야당의 제1야당의 상대는 여당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여당인데 숫자만 거대한 게 아니에요. 가장 강성인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여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리멸렬한 야당을 추스러서 잘 그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우려가 됐느냐? 상황도 상황이지만 장동혁 대표가 정치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부족한 경험을 가진 장동혁 대표가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보면 볼수록 장동혁 대표가 더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판사님이 하실 말씀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12월 3일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라고 한 판결이 이미 직접적 간접적으로 3번이나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그 판결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요. 장동혁 대표가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것도 의심스럽거든요. 본인의 생각도 아니고 본인의 뒤에 있는 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리더십이 확립됐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는 지선 대신에 강성 그 지방선거 대신에 당권을 선택하는 것 같고요. 일반 국민들 대신에 강성 지지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인드 가지고 제대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벌써부터 회의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크게 주장의 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라는 이 그간의 입장을 1심 선고 이후에도 다시 한번 재밝혔다라는 것은 계엄을 옹호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절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이른바 이제 윤 어게인 당내 어떤 주장과 절연하라라는 요구에 대한 장동혁 대표 입장도 굉장히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걸 요구하는 사람과 절연하겠다. 그러니까 절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인데 굉장히 명확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까지는 좀 모호하다. 쇄신을 하나? 아닌가? 했다면 지난 금요일의 입장은 명확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하겠다라는 뜻으로 좀 당내에 세속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가 보기에도 깜짝 놀랐는데요. 뭐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지는 뭐 짐작이 됩니다. 이제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자꾸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을,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했던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한 그 여론을 의식할 수도 있겠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를 계기로 해서 전환적인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 그게 통상의 정치 문법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몇 개월 후면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봤는데 전혀 뭐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에 저도 놀랬고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의 입장, 윤 어게인 세력과 같이 가겠다. 윤 어게인 세력의 사실상 대표로서 그 방향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 분명히 했고요. 여전히 내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은 더 이상 언급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인데 저는 다 알겠습니다. 이제 명확해졌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입장인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그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다면 본인의 정치, 장동혁의 정치는 뭐 선거에서의 승패를 떠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보수의 방향과 목적이 있다고 뭐 최소한 그 부분이라도 인정해 줄 수 있을 텐데 그 방향성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그냥 최근에 어떤 이 강성 극우 세력의 여론을 그대로 등에 업는 방식으로 현재적 정치 이 위상만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이건 뭐 이 그 절멸의 그 길이죠. 이제 그런 판단을 못 하고 있다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로서뿐만 아니라 개인 정치인으로서도 지금 대한민국 사회 2026년 대한민국 사회에 제대로 보고 있고 그 방향을 이끌 만한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하는 뭐 입장 발표였다고 봅니다. 예.